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휴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여러분, 네,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휴일이긴 하지만 수험생에겐 휴일이 없으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테스트는 복습 스터디는 21일차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책 분석은 일단 의제 설정 이유입니다. 의제 설정 이후에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연습하죠. 그래서 정책 목표에 대한 내용이 일단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정책 목표가 당연히 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 근데 제가 지금 5-1에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 정책 목표가 가능하면 변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목표가 변동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스의 과도제의 철칙으로 설명이 되는 바로 목표의 왜곡, 대치, 수단이나 혹은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수단이 될 수 있는 현상, 목표와 수단의 전치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이걸 목표의 전환 또는 목표의 전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죠. 두 번째, 목표가 달성 또는 달성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 우리 목표의 승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목표의 전치 현상이나 승계 현상은 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보통 문제점, 병리 현상의 하나로 설명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는 것, 목표의 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다원화 혹은 추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우리가 목표의 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목표의 축소, 기존에 있는 목표의 범위가 줄어드는 건데 실제 목표의 량이 줄어드는 것도 질적으로 다운되는 것도 같이 축소라고 설명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비중의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 목표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는 건 목표의 종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선택을 할 때 그 대안들의 직관적 예측 방법. 그러니까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경험적인 자료도 없고 이론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직관적 예측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서로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형성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종합 정리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의 보장, 반복된 설문,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 처리, 전문가의 합의, 바로 전통적인 델바이, 일반 델파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양한 정책 관계자의 의견을 중시해. 그래서 전문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선택적인 익명성, 양극화되어 있는 통계 처리, 갈등의 조성들을 특징으로 하는 게 정책 문제에 대한 델파이, 바로 정책 델파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비교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사람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제시하도록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이죠. 브레인스토밍, BS 하고 쓸게요. 자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반론자 역할을 부여해서 반론과 옹호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법. 집단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문제에서는 변증법적 토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 개인들의 해결 방안 구상하고 제한적인 상당히 짧은 집단 토론하고 난 다음에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우리가 이걸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5-2 직관적 예측의 방법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제일 힘들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이건 제가 22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굿모닝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 다 비용과 편익을 화폐의 가치로 측정한다는 전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바람직한 대안, 여러 개의 정책들 중에 제일 괜찮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정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과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하지만 칼도익스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효율성의 반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반영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순현재 가치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순현재 가치에 반영되는 게 칼도익스 기준이죠. 그래서 NPV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Net Present Value예요.
0보다 크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비용 편익 비율도 있죠. 비용 편익 비율. BC 레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C분의 B. 이게 1보다 큰 것도 우리 비용 편익 분석의 합리적 판단의 기준. 자, 지금 보시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편익하고 비용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비율.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비율, 비용 편익 비율을 1로 만드는 비율. 둘 다 비용과 편익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비율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타당성은 이 내부 수익률이 시중의 금리보다 큰 경우, 현재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다시 얘기해서 할인율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본의 회수 기간, 할인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통 단기의 투자를, 할인율이 낮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자본의 회수 기간을 설계해 주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출선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책의 목표에 대한 내용은요. 일단 미엘스의 과두제의 철칙. 과두제의 철칙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목표 변동 유형은 목표의 전환 혹은 목표의 대치고요. 목표의 전환은 대치는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다른 목표라 또는 수단과 뒤바뀌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목표의 다원화 또는 목표의 우리가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가 되거나 또는 기존의 목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뭐 큰 문제 없겠죠. 자, 5-2번 갈게요. 직관적 예측.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 델파이 방식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자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게 불가하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명 반론자 기법입니다. 자기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일부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집단 사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명목직답 기법은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제한된 집단 토론, 그 다음 표결로 의사결정. 제가 보통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경우에 명목집단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5-3번 우리 비용 편익 분석 얘기할게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다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서 측정을 합니다.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한 번에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해주게 되고요.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정책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고요. 화폐적인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 역시 함께 비용 편익 분석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 도구로 사용됩니다.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는 넷이라고 표현하죠. 빼기의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비용 편익 비율,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은 1보다 큰 게 중요하다. 편익 비용 B는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규모가 다를 때 그 규모의 차이를 좀 우리가 인정하면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비율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전체 내용은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7번, 네, 7번이 아니죠. 이게요. 저희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보다는요. 오히려 할인율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요. 단기적인 투자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비용과 편익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순현재 가치는요, 우리 효율적인 편익, 칼도익스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죠.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재분배적인 편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입각한 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형평성에 입각한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건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브레인스토밍은 이미 제안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성 기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델파이는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예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 과정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지명 반론자 기법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합니다.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거예요. 명목 집단 기법은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 구상해서 오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제한적인 집단 토론을 하죠. 그 이후에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틀린 선지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를 했고요. 워낙 비용 편익 분석과 직관적 예측 기법은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꼭 의미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공부도 파이팅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또 내일 만날게요. 안녕.